샐러드.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 시켰는데 다이어트에 아무 도움이 안 됐어. 라고 비벼주세요. 가지 요리. 가지 멜란지네. 제 조카가요. 네. 충격적인 사실이 제 큰 조카가 고3이에요 올해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태어난 갓난아기를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, 나는 그때에서 내가 그렇게 안 변한 것 같은데 고3이고 수능 본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친구들이나 뭐 조카나 이렇게 애들이 크는 걸 보면서 되게 나이를 좀 실감. 근데 고3 충격적이다. 제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충격적이죠. 충격받아서 대화를 못하겠어. 형 주변에도 형 친구들 중에 결혼 좀 일찍 해서 애 낳으신 분들은 초등학생 이런 분들. 초등학생이지 뭐 그래도. 아니 근데 형은 애 낳을 생각이 없으시. 저는 애 안 낳고. 근데 이 끔찍한 세상에 사는 건 나로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 이렇게 염세지? 만약에 애를 낳는다면 형이랑 닮은 애를 낳고 싶어. 정말 피치 못하게 애를 낳았어. 저는 사실 진짜로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.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요.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나를 닮은 애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면을? 태어났는데 막 전혀 안 닮았다 이러면. 아니 외모 말고. 저 외모 말하는. 외모 부심이 있으시네. 형의 성격과 특징이 있잖아요. 성격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. 그래요? 뭐 농담이고 성격도 뭐 닮았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죠. 어떤 성격?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물림 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삐지는 거? 삐지는 거는 귀엽잖아요. 아니 근데 형 뭐 잘 삐지도 않잖아요. 저는 사실 잘 삐지는 성격은 아니고. 그러니까 형에 비해서 좀 더 외향적이면 좋겠다라든지. 지금 너무 내성적이라고 깐 거. 저도 사실 저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좀 대범했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격. 그러니까 저는 막 긴장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교육받아온 방식에서 차이가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변호사를 시키고 싶으세요? 안 나올 것 같아요. 너무 구체적인 질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낳는다면 그 애가 변호사였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내가 애를 낳으면 어떨까, 뭐 어떻게 키우고 좋을까, 육아는 어떤 게 바람직한 걸까, 뭐 이런 고민을 제너럴하게 해본 적은 당연히 있는데 한 가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. 뭐? 나를 투영하지 않는 거. 거? 근데 나를 기준으로 뭐 얘가 이랬으면 좋겠다, 저랬으면 좋겠다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니까 얘는 변호사면 좋겠다, 혹은 나는 변호사니까 얘는 변호사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육아를 함에 있어서 걔한테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, 뭐 비단 직업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든지,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우리는 부모가 안 돼봐서 사실은 지금 애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할 텐데. 너무 추상적이라서. 그러니까 뭐 애 의견을 존중해야지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근데 애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없는. 사이먼 디가 84년생인 거 알아요, 형? 쌈디? 쌈디.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충격적이지. 쌈디가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게. 진짜로? 나는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. 쌈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쌈디의 옛날 영상도 보고 하는데, 부산에서 학창 시절에 힙합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막 우리 그냥 여기서 랩 연습해도 돼요?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은인을 만나서 그래서 랩 연습하고, 그 클럽이 콜라텍으로 바뀌고 나서는 출입이 안 돼서 부산대 앞에 있는 무슨 다리 밑에서 랩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. 정말 근데 소식적 얘기, 옛날 정말 얘기죠. 소시적 얘기죠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, 그때의 부모로서는 그걸 되게 막 장려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. 억장이 무너지. 억장이 무너질 수 있고. 근데 사실은 정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되게 성공한 아티스트가 됐고, 근데 막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면은 쌈디 부모님이 나오시는데 네. 아버지가
엄청 화려한 그래픽 티를 막 입고 나오시거든요. 아, 지금의 아들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. 너무 좋은 거죠. 용돈을 많이 주시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.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이 어차피 정답이 아닌 상황에서,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좀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고,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지. 변호사를 했으면 좋겠어, 판사를 했으면 좋겠어, 의사를 했으면 좋겠어,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. 맞아.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걔의 행복을 바라는 건데 그 수단적인 게 되게 목적이 되는 교육이 되잖아요. 저는 안 그러고 싶다는 게 결론이야. 이 얘기의 결론이.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주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 사실. 쉽지 않을 것 같긴 해. 갑자기 애가 현실적으로. 다리 밑에서 랩하겠다 그러면. 그러니까 사실 뭐 쌈디는 너무 극단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고, 그렇지. 다리 밑에서 랩한 친구들 중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저도 애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를 낳을지는 모르겠는데 애 교육에 대한 생각은 되게 많아요. 아 근데 저도 교육에 대한 생각은 많아요. 그리고 사실은 고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. 저는 되게 구체적인 걸로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애랑 얘기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시작이 어떻게 됐든 언젠가는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브랜드를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말해주고 싶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터부시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제 문제를 안 가르쳐 주잖아. 경제라는 과목이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두 개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두 개 다 못했기 때문에.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그것 역시도 결국에는 너무 나의 맞아요, 경험에 비추어서 나한테 좀 부족했거나 보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애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예리한데?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.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뭐 소위 창업을 한 거고,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되게 뭐 만족스럽고 좋은 면이 있는데,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그건 그냥 맞아. 돈을 버는 걸로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고, 나머지 그 인생을 좀 풍족하게 하는 걸로 이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, 그 사람한테는 정답인 거라서 뭐 나한테는 이게 정답이더라도.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애가 또 뭐 그럴 수도 있는.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그거를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보다 그 영역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방식도 있다. 그러니까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이걸 되게 편견 없이 뭐 균형 잡히게 생각하라는 거죠. 근데 뭐 나도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을 서로 좀 해보려고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를 한 거지,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, 같이.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어디까지를 보여줘야 되고 어디까지를 맞아, 얘가 맞아. 그냥 자기 선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건지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. 그냥 안 키워봐서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랑 오늘 대화는 큰 한계가 겉도네. 근데 사실 맞아. 저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원칙을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으면 내가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제 나름대로는 애가 나중에 생긴다면 이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원칙은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근데 애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맞아.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배워야 되는 건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인 것 같기도 해. 이걸 누구 아무도 안 걸러보니까.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한 사람의 몇 명의 인생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맞아. 문제인데, 그에 비해서는 너무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고.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갑자기 약간 고백 같은 건데, 제가 큰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내 사무실을 갖겠다, 아니면 내가 지인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 운영하겠다라는 정도의 용기를 내는 것만 해도 어머님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걸 되게 존중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제가 사법고시 붙고 연수원을 마쳤을 때 12년 정도 됐는데, 이제 연수원 성적이 나오면 이제 면담을 해요. 연수원 교수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판사 할 수 있으니까 판사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왜냐면 자기도 판사고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판사하고 싶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는 변호사 할 건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있거든요. 어쨌거나 고민을 하잖아요. 저는 연수원 마치고 군대를 3년 동안 갔기 때문에 3년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.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
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변호사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거든요. 고위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니까 옛날 어른들 기준에서 마뜩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마지못해서라도 허락해주는 게 맞아요. 있었거든. 그런 게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면 제 주변에도 모든 의사 판단의 기준이 부모님인 사람들이 있거든요.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지금 의사결정인데도 그 의사결정의 거의 7~80%를 부모님께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저는 그거는 외롭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한편으로는 좀 외로울 때는 있죠. 내가 다 결정해야 되니까. 그 말인 즉슨 이제 또 책임도 내가 지는 그렇지. 거니까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그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고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부모님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나이가 됐을 때도 종속적인 결정을 하면 그렇지. 그건 이제 좀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건 이제 더 이상 뭐 부모님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. 이런 말을 하면 뭐야? 애를 낳아야지. 저는 애 낳으면은 막상 헬기는 너무 예상만.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알아? 내가 지금 딱 말하려고 했던 게, 내가 애 낳으면 나는 진짜 헬리콥터 아빠 될 것 같아. 딱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헬리콥터가 스치라. 헬리콥터 아빠? 막 형 진짜 막 나 애 안 낳을 거야 막 이러다가 막 낳으면 막 학원 막 아침부터 밤까지. 학원 안 가니?